발자씨는 이거 어디 쪽 앞에 누가? 됐어. 안녕하십니까. 사진 찍는 의사 내과 전문의 최울락입니다.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흘러가는 일상을 셔터로 붙잡아 순간을 영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운 시절을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진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나누는 의사의 사진첩, 지금 시작합니다. 의사의 사진첩, 오늘의 주제는 기차역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혹은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죠.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순간만큼은 길 위의 여정을 만끽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진은 기차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만난 기차역 풍경입니다. 왜 기차를 타며 사진을 찍었어요? KTX라는 고속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너도 나도 고속철을 타본 경험을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의 좁은 공간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로 객실에서 휙휙 지나가는 이런저런 풍경을 찍거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철 주변 장소들로 시선을 돌리게 됐고 기차를 타거나 내리는 사람들을 찍었고 또 역사 안에서 철로나 기차를 수리하시는 분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이라는 공간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의 좁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고속철 차창의 풍경은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풍경이지만은 잠시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래의 풍경이 현실의 풍경이 되었다가 과거의 풍경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제목은 부산역입니다.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네요. 비 내리는 날의 부산역 광장에서 찍었는데요. 비옷을 입은 채로 천막 안에서 비를 피하다가 기차를 타려고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부산역이라는 장소와 비 내리는 상황과 여행객 그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진기의 조리개에 초점 샀다 속도를 재빨리 조절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목이 서울역입니다. 2008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서울역이 지금의 모습처럼 새롭게 단장하기 이전의 사진인 듯 합니다. 그 당시 서울역 뒤쪽으로 내리면은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일부러 포장마차와 서울역이라는 간판을 넣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추운 날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포장마차 입구에 부산 오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본 듯 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뭔가 크고 화려할 것 같았는데 서울역 입구에서 저런 포장마차를 보면서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오뎅을 많이 먹어본 저로서는 오뎅을 찍어 먹는 간장에 부산에서는 양파 같은 양념을 많이 넣어 주었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양념도 없이 그냥 간장만 주고 있어서 서울 인심이 부산보다 참 야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제목은 성차권입니다. 2011년도 사진이네요. 초창기 고속철은 종이 성차권이었고 종착역에는 역을 떠나는 승객들이 버린 종이 성차권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KTX를 타서 좌석에 앉으면 좌석 앞에 잡지가 꽂혀 있는데 그 잡지를 넘겨보면은 잡지의 하부 중에서 기차 사진이 있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기차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배경으로 해서 왼손으로 제 승차권을 쥐고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붙잡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조기 승차권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그냥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차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런 형태의 종이 승차권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승차권을 다운받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다음 사진은 실내등 불빛과 기차 밖의 전선줄 그리고 하늘의 구름 그 세 가지 요소를 사진 속에 넣어서 찍었던 풍경입니다. 일상적인 하늘과는 달리 기차역에서만 볼 수 있는 낯선 풍경의 하늘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늘을 좀 자주 올려다 보시나요? 사진을 찍기 전에는 정말로 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게 되면서부터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생활에서 갇혀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의사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회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고 또 그것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됐죠. 다음 사진은 고속철 실내등과 승무원입니다. 200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고속철 초창기에는 멋진 정복을 입은 남녀 승무원이 실내를 둘러보면서 승차권을 확인하거나 승객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셨는데 정복 입은 승무원이 기차 안의 실내등 아래를 지나갈 때 실내등 불빛과 정장 차림을 한 승무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모습은 정직하다. 그래서 뒷모습을 좋아합니다. 실내등 불빛 아래에는 빛나는 남성 승무원의 둥근 모자 테두리와 흰색 목칼라 그리고 여성 승무원의 머리핀과 흰색 목칼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실내등 불빛을 넣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실내등 불빛 아래를 지나가는 승무원들의 뒷모습을 보고 찍게 되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한번 찍어보세요. 어땠어요? 내 뒷모습? 조금 색다릅니다. 자기의 뒷모습을 찍어서 보면은 맨날 앞모습만 보잖아요. 뒷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내 뒷모습이 이런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다음 사진은 창가의 손인데요. 아마 이별의 손이겠죠. 이별의 손을 찍었습니다.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아들과 딸이 대학을 서울로 지나가면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과 서울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저는 부산에서 혼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장면은 서울역에서 저희 집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부산으로 떠나는 저를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기차 안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차 밖에서 저를 배웅하는 저희 집사람의 손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카메라 렌즈를 일부러 감각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감각 렌즈와 포중 렌즈, 망원 렌즈를 잘 활용하면은 사진으로 작가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손의 위치, 손 동작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손을 일부러 크게 부각시켜서 찍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감정에는 분리불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머니하고의 탯줄이 잘리는 순간 어머니와 분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분리불안이 인간한테 생긴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의 분리불안 그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또 이 분리불안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별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일어나는 기차역에는 반갑다는 신호로 악수를 하거나 아쉽다는 신호로 손을 흔들거나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손 동작으로 서로에게 위안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분리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리불안이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손 동작은 이런 분리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신호로 보면서 손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손을 꼭 잡거나 하는 손 장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차역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비가 온 날의 KTX 창가입니다. 여기도 이별의 손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 정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 사진 속의 등장인물들은 저희 가족들인 4명인데요. 이날은 엄마와 아들은 서울에 남게 되었고 아버지와 딸은 부산행 기차를 탔고 서울역에서 기차가 떠나기 직전의 헤어지는 순간에 손을 흔드는 장면입니다. 비에 젖은 KTX 유리창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유리창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KTX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실내 좌석에 앉은 저희 딸의 얼굴과 손이 유리창에 반영되고 있고 실내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실내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굴과 손가락은 실루엣으로 나타나고 그림자처럼 경계에 나타나게 되고 저는 실내에서 저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파악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빗방울이 맺혀있는 KTX 유리창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KTX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 잘 있으라 하는 손 흔들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그 이별과 만남의 순간에 인간의 무의식이 숨어있는 분리불안을 해소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손동작을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아쉽진 않았나요, 이별이? 항상 아쉽죠. 이별이라는 건 항상 아쉽잖아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뭔가 아쉽고 다시 가정을 돌아갈 때는 그 아쉬움이 또 사라지고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인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살던 부산을 떠나서 딴 데 갔을 때는 다시 부산 오고 싶다는 느낌, 고향에 가고 싶다는 느낌, 뭐 부모 곁을 떠났다가는 부모 곁에 가고 싶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태초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출산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탯줄이 떨어지면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하고 분리되는 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회귀 본능이 있는 분리불안이 있다고. 다음 사진은 만남의 손입니다.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달리는 고속철도 안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또 객실과 객실 사이 공간은 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엄마와 잠시 떨어져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인상적이어서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차가 심하게 흔들리자 뒤돌아서서 재빨리 엄마의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잠시나마의 아이가 분리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되찾는 장면 같아서 저 장면을 찍었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을 뻔했네요. 그렇죠.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되돌아가서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죠. 좀 이런 순간이 있나요? 누구 덕분에 불안을 극복했다든가? 살면서 이제 부모가 아닌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자겠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뭐 조금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또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뭐 동료들이고 조금씩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의 제목은 남녀의 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별의 손이고 손 동작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약 이거 사진 손을 잡고 있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가 않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면은 우리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도 감정이입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진에서 중요하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젊은 남녀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이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다가오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고 하는 행위로서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기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애틋하네요, 좀. 그러니까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애틋하죠.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애틋하지 않겠죠. 손을 안 잡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신호예요. 그거 말고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셨나요? 아 그때는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이런 로맨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6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해요. 뭐 꼭 그래 안 하고는 따라갈 수 없죠. 술도 한잔 안 하고. 뭐 가끔 술을 하지만은 그거는 뭐 시험 다 끝나고 난 뒤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시험 속에서 6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작업복입니다.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기차 안의 장면들을 찍다가 기차역 주변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기차나 철로를 수리하는 아저씨들의 모습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정비복을 마주치면서 옷에 묻은 기름 흔적들을 또 보면서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관리하고 승객들을 편안하게 태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진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좀 어땠어요 이거 찍으니까?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죠. 이렇게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이 내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또 특히 흰옷이었어요. 흰옷에 기름때가 잔뜩 왜 흰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작업을 하면 때가 많이 묻을 텐데 흰옷을 입고 작업을 해가 흰옷에 기름때가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꼭 찍어서 다음에 누군가에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작업법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의 작업복을 보면은 항상 흰옷이기 때문에 마음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왜 흰옷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흰옷은 조금 마음을 맑게 해준다, 마음 안정을 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사진은 제목은 안전모입니다. 201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차 안에서 찍고 기차역 주변에서 찍고 또 기차를 철로나 이런 걸 수리하는 현장을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발견한 안전모입니다. 작업 중에 혹시나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안전모들이 각자의 이름표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접 치료하셨던 경험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부산대학병원 인턴 할 때는 울산에 현대병원이라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부속병원. 네,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그건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병원이에요. 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다친 환자들 오면은 다치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왔죠. 그때는 찢어지기도 하고 팔다리 부상당해 오기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병원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막 피를 흘리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중장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다치지. 크게 다치기 때문에 부속 병원을 만드는. 거기 지금 울산 의과대학이죠. 그때는 울산 의과대학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부속병원이었어요. 현대중공업에는 그런 산재, 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부속병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현대에서. 그것이 오늘날의 울산 의과대학이 된 거죠. 실제로 이 안전모 착용하고 안 착용하고 다친 게 경과가 많이 큰가요? 머리를 보호하는 효과는 크겠죠.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흡수해 주는 거고 안 그러면 바로 머리가 시멘트 바닥이나 이런데 또 혹은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졌을 때는 충격을 크게 받아서 뇌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거는 그만큼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모는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법적으로 이런 걸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인턴 할 때만 해도 머리 CT가 없었어요. CT나 MRI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쳐서 오면은 일단 머리를 까야 돼요. 머리를 동그랗게 톱으로 썰어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안에 피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피가 있으면 씻어주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그렇게 수술하고 뼈를 다 묶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는 아마 안전모도 없었을 거야, 아마 이런 거. 그때 그 뒤에 이제 CT가 나오면서
머리를 찍어보면 알게 되니까 머리를 이제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두개골을 잘라서 드러내요. 그거를 드러내고 안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네요.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지날 때쯤 되면은 머리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안내 방송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네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철도 위력을 느끼면서 항공기, 배, 자동차 등의 물류에 관계된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인간을 너무 바쁘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과 빠른 정보력과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걸 찍으면서 좀 어떤 기분, 오늘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기차라는 것은 처음에 기차를 타고 어딘가 출발할 때는 설렘 있잖아요. 어떤 설렘, 또 뭔가 떠난다는 여행 기분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찍었고 또 보면서 그 거대한 흐름, 거대한 물류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너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설렘 같은 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기차에 있는 많은 물건을 비행기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이동시키고 있잖아요. 이 KTX가 발달되고 나서부터는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서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서울로 그래서 서울이 전부 다 가포화되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서울로 다 몰리고 그 지방이 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KTX 같은 빠른 속도의 물류 이동은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저런 흐름 속에 사는 사람과 저런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참 살아가는데 차이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로 쏠림이 더 심해지고 빈부 차이도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 옛날처럼 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도태가 되잖아요. 뭐 옛날 조선시대 대원군의 세국 정책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의 베스트 컷은? 오늘의 이 베스트 컷은 비 오는 날의 KTX 창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카메라 테크닉을 많이 활용했고 또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컨셉도 많이 맞았고 또 그날 날씨가 또 흐려서 비 오는 창가에 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순간에 창가에 초점을 창가에 맞춰서 빗방울을 초점을 맞춰서 찍었는데 내가 의도했던 그런 모습들 손을 흔드는 모습 유리창의 반영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사진이었어요. 오늘은 기차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쁜 일상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기차역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감상하시나요? 여러분의 기차 여행도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사진첩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